그럼 이제 다음은 그 현재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굉장히 그 맞습니다. 미국을 초월했어요. 초월했다 네. 그러는데 사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걸 인정해야 되는 네. 시절인데 그렇게 네. 되면 반대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투자 기회를 또 잡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런 중국의 이제 유니콘 기업하고 유망 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장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게 네. 어느 과정을 보면 먼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이디어, 그 IP 전문용어로 IP라고 합니다. 네. IP 그다음에 이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R&D 과정이에요. 네. 가성비가 막 R&D 그다음에 생산해요. 원자재를 갖고 와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물류를 통해서 예. 시장에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물건이 이러면 핸드폰이면 100만 원짜리 물건이 IP부터 시장 가는 이게 밸류체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옛날에 중국의 경쟁력이 있고 만드는 왜냐면 임금이 싸니까 월급이 예. 싸니까 만드는 게 경쟁력이 있다가 네. 그게 2013년 이후로 그 베트남이나 저쪽 뭐 동남아 쪽으로 인도나 뭐 이런 예.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은 이제는 밸류체인이 경쟁력이 중간에서 물건 파는 쪽에 있지 않고 네. 이 양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중국은 옛날에 요 중간에 있다가 이제는 IP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시장, 예. 여긴 시장. 중국 14억 시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위안씩 팔아도 14억 위안이잖아요. 거기 곱하기 170하면 원화가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되죠. 막 1조 예. 넘잖아요, 벌써.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크다. 그 다음에 중국이 IP가 옛날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이 권치매라든지 예. 뭐 도용이 이런 말 나오는데 이제는 중국의 IP 와이포 예. 세계 기재권에 그 공식적으로 등록된 특허 건수로 하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수량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핵심 기술은 없어요. 네. 그게 지금 한계인데 근데 상당 특히 AI 영역이나 이런 데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서 중국이 특허가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 5G에서도 네. 화웨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IP가 많아요. 그럼 중국이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네. IP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IP 곱하기 시장하면 하룻밤 사이 유니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한국의 카카오 택시라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디디 추싱이에요. 네. 한국말은 카카오 택시인데 네. 디디 추싱인데 제가 이 디디 추싱이 창업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콘 기업 중에 예.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근데 디디 추싱이 처음에 한국에 용자하려도 왔어요. 근데 그때도 안 먹혀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편견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정도 있는 뭐 지금처럼 알리바바처럼 커지면 투자하려고 하지만 예. 이렇게 엔젤 투자 단계 이때는 안 투자해요. 그때도 투자해서 돈 엄청난 게 있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 모를 때 어떻게 투자해? 그러다가 한순간에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누가 투자했냐면 텐센트가 투자한 거예요. 근데 텐센트는 이제 이 밸류체인에서 어디 갖고 있냐면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14억. 10억이 넘는 네. 사람들이 워이챗을 쓴단 말이에요. 한국의 카카오톡 쓰는 것처럼 네. 10억이 넘는 사람이 워이챗을 써요. 네. 근데 텐센트가 디디 추징에 투자하면서 주주가 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워이챗에 딱 들어가요. 예. 딱 들어가면 거기 옆에 메뉴가 교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바로 디디 추징이 떠요. 탁 누르면 내가 목적지 이렇게 하고 이러면 다 순식간에 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디 추징이 혼자 할 때는 사람들이 디디 추 모를 수도 있고 예. 고객이 되게 적었다가 텐센트가 딱 투자하는 즉시 10억 시너지가 고객이 그냥.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하룻밤 만에 유니콘 기업이 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례에서 뭐가 나와 중국의 경쟁력은 예. 이 시장인 거예요. 예. 15. 예. 그러면 이 우리가 예. 이런 마인드로 중국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IP를 갖고 있든지 예. 이 둘 중에서 유니콘이 하룻밤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니콘 기업 수가 206개, 미국은 203개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여기서 나와요. 이쪽을 갖고 있든지 IP를 갖고 있든지.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을 앞으로 유니콘 기업에 엔젤 투자하면은 돈을 몇 배 뺏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면 텐센트 음악이라고 있어요. 예. 텐센트 뮤직이 미국에 상장했어요. 멜론처럼 뭐 예, 멜론과 똑같은 예.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에 상장해서 엄청난 유니콘 기업이었다가 미국에 상장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초기 단계에 한국에 왔었어요. 그땐 이름이 텐센트 뮤직이 아니었어요. 투자를 이제 유치하기 유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국 기관 투자가들을 만났죠. 근데 그때도 중국 기업이 위험하다 해서 아무도 안 투자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투자했지만 제가 네. 지인 때문에 여기 네. 와서 뭐 IR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그걸 그때 엔젤 투자 들어간 VC가 있어요. 예. 그분이 여기에 투자해 400배 넘는 수익을 만들었어요. 400배라면 지금 여기서 이제 텐센트 뮤직을
팔면서. 1억만 해도 400억을 버는 됐다는 거죠. 건데. 예. 그래서 근데 그 텐센트에서 그걸 산 거예요. 이 네. 사람 이 사람 그때 대주주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 상장해서 텐센트가 또 엄청 남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텐센트도 왜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했냐? 아까 그 10억 명이 이 뮤직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명이. 풍부한 시장이 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니콘이 계속 나오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쪽을 갖고 있는 기업은 미래 성장이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IP를 갖고 있는 네. 특히는 중국 같으면 5G의 화웨이, 네. 화웨이 계열 기업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알리바바도 IP를 엄청 많이 네. 갖고 있어요. 네. 특히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일 많이 IP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IP 있는 기업들 요즘에 그 AI라든가 5G, IoT, 빅데이터 이런 IP 있는 기업이 중국에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어떤 교수님의 방송을 유심히 듣고 네. 공부를 좀 하면 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그러니까 투자이익을- 돈이라는 네,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상이 공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는 게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이 네.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리스크 없이 네. 하이 리턴을 받아요. 이런 맞아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도 그 텐센트 뮤직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그 텐센트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뭐 성공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미래의 흐름을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 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1인당 GDP가 $10,000 넘었어요. 아 벌써 많다. 예, 그러면 이게 벌써 중진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해요. 그럼 이제 음악도 더 그렇죠. 되고, 예, 어제는 이렇게 사람이 옛날에 사람들이 중국은 먹는 걸 중요시하거든요. 네. 일반 가정집 가도 우리가 싼차 2탕이라 해서 요리는 3개, 네. 국물은 하나 해서 기본으로 먹는 걸 정말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옷이나 이런 걸 잘 안 신경 써요. 화장도 별로 안 하고 예, 뭐 예. 외모를 신경 예. 안 돼. 먹는 거는 왕처럼 먹어요. 중국 사람 먹는 걸 그렇게 거기에 중요시해요. 행복을 일으키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확 올라가면서 네. 이제는 중국의 엔겔 지수가 0.2 얼마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교육 그리고 좋은 집 특히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더 깊이 느껴서 넓은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 이 호화주택 왜냐면 이게 앞에 공원이나 있으면 이러면 안 나가도 공원에서 자기 네. 공원 산책할 수 있으니까 네. 요즘에 그 심천 같은 데도 이번에 지금 6월 21일 호화주택이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완판되고 막 예, 이러고. 막 394개밖에 없는데 네. 9,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이제는 먹는 것보다 정신적 행복,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네. 인생이 작구나. 어느 순간에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너무 했으니까. 많이 예, 경험했죠. 예. 한순간에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계획이 됐고 건강이 중요하고 삶의 질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 이게 정신적 행복이 중요하고 마음의 치유가 그러면서 이제는 음악, 영화, 문화 콘텐츠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돈 쓰려고 하죠. 근데 이게 다 오디션 플랫폼 아까 이 중국이 우리가 내가 전문 용어로 CR이라고 해요. 예. 그 시장을 예. Customer Relation 예, 예. 그냥 마켓을 안 한 이유는 예. 이 시장을 그냥 시장을 보면 안 되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아. 있는 그래서 CR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IP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정신적인 거는 중국이 14하고 연결이 되면 예. 그냥 유니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안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400배를 버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미 텐센트가 산 다음에 텐센트 뮤직 이러면 다 알잖아요. 좋은 거. 고전에 들어. 네, 근데 텐센트 뮤직은 이미 10억 이상 있는 걸 누나 다 알잖아요. 네. 바보도 알잖아요. 이러면 네. 수익률이 그냥 20%, 50%. 국내에서 뭐 네. 펀드에서 1-20% 먹자고 이런 건데 보통 이건 그렇잖아요. 얘기가 달라지는.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예. 우선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예. 시각을 돌려도 20% 벌 수 있는 걸 우리가 400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생각이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슈퍼리치 자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잘하시죠 그런 거. 지금은 한국은 부동산에 너무 사랑이 집중돼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강남에 30억이 과연 60억 될 거냐 저는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돈을 그렇죠. 일부라도 거기에 정말 30억짜리에 중요할 수 1, 있어요. 2억 정도만 네. 해도 아까 그 텐센트 그 맞습니다. 뮤직 같은 데 하면 네. 1억을 400억을 벌 1억에 400억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 크니까 네. 이건 경쟁도 뭐 끊임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400억을 안 받더라도 네. 어떻게 누나 다 400억을 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니까 왜냐면 이게 텐센트가 네.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10억이 있고 그렇죠. 그래 그게 또 미국에 상장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네. 누구나 이런 스토리는 아닌데 네. 이건 좀 극단적인데 일반적으로 봐도 40배는 우리가 보통 VC 투자는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은 그만큼 유니콘 기업도 한국은 뭐 한 개 나올까 말까 할 때 그렇죠. 지금 200 몇 개가 나오고
보니까 한국 이 몇 년 사이에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만큼 기회가 이제 많은 네. 거고 이제 한국은 나와도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예를 그냥 그 들어서 정도죠. 그 정도 급이었는데 네. 이건 어마어마하게 저는 숫자가 한국이 틀리니까. 한국 시장 그래봤자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중국은 14 어떻게 게임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모신 것도 네. 이제 그 유튜브나 어떤 그런 채널을 보면 너무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방송을 하고 중국은 이제 망하는 그렇죠. 이제 무릎을 네. 꿇을 거다 그러니까 네.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제 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네. 사실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네. 골고루 사실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분산 투자를 예, 하셔야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뭐 일반인들은 월급 타고 이런 사람들 하기가 힘들죠. 예. 왜냐면 그거는 생계하고 관계되는데 예. 한국에 자산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슈퍼리치나,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뭐 이러면 10억 투자한다 이러면 예. 10억을 다 당할 필요 없다 예. 이거죠. 거기 뭐 1억만 빼서 이런 유니콘에 하나만 해도 뭐 거기 14배 나와도 14억이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네. 게 빌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하는데 거의 그렇죠. 그걸 조금 인식을 바꾸셔서 그럼 10억 중에 5억은 빌딩하고 예. 예를 들면 5억은 그냥 1인 다 치고 예, 그 중에 투자를 1억만 해도 예, 해도 예를 들면 맞아. 그렇게 생각을 좀 조금만 고치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산가들은. 그 5개 5억을 투자한 것 네. 중에 하나 정도가 돼도. 10억이 돼도 네. 2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빌딩은 2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공실이 막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 그런 게 저는 직업이 이렇게 교수고 예. 또 이렇게 월급 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또 주로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보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자산가들이 해야 되는 잘해야 되는 거는 투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떤 편견 속에서 옆에 황금이 있어도 못 본다라는 건 아쉬운 거잖아요. 맞다. 네.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런 펀드라든지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네. 사실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식이 넓어지면 맞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유니콘이 200개 이상 나오는데 한국은 한두 개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 맞아요. 권리로 봐도 당연히 근데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한국의 대부분이세요. 이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 이번에 그 미국도 보세요. 네. 그 인권 차별을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국가를 바라볼 때 완벽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는 다 거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객관적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냉철하게 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신경 쓸 사이가 아니고 예. 한국은 왜 더 객관적이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 더 오픈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오픈돼야 되냐면요. 한국은 양쪽이 다 해외 의존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한국에 국내에 원자재 없잖아요. 다 수입해 수입해 와서 석유부에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서 네. 또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또 해외 팔아서 살아가야 네. 돼요. 양쪽이 해외예요. 그러면 내가 보수적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발전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적어지죠. 투자도 적어지고 기회도 적어지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이에요. 양쪽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언어도 더 많이 배우고 머리도 더 글로벌화 돼야 되고 네. 편견이 없어야 되고 단지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바라봐야 돼. 이거는 네. 사회주의 때문에 이렇게 사회주의란 베트남 가면 안 되죠. 네. 근데 요즘 한국 사람 베트남이가 부동산 얼마나 많이 사니까. 골프 치고 얼마나 부동산 예. 투자도 많이 하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돈 버는데 막 뺏어가고 못 나오게 했으면 중국이 G2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날강도 국가면 G2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이미 현실적으로 G2가 됐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옛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면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건 아니고 네. 베트남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고 베트남도 사회주의예요. 터지는 국가 거예요. 네. 베트남 공산당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그러면 베트남도 못한다라는 뜻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가를 똑같은 웨이트를 두고 편견 없이 그 나라에서 리스크를 알고 기회도 알고 미국도 리스크도 알고 기회도 알고 이렇게 똑같이 대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운명이고 현재고 미래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편견을 많이 이렇게 깨주는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G2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돈을 앞으로 이제 벌려면은 더 이제 그렇게 열린 그렇죠. 선입견을 좀 버리자 내려놓고 그렇죠. 더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소위 말하면 잘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고 투자도 맞습니다. 쏠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부동산만 좋아하지 말고 됐으니까 네. 중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